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막상 지도하다 보면 너무나 각양각색의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특유의 개인의 장단점이라는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유독 나 초, 중 전문인데 파닉스 구간에서 아이들이 구멍난 게 눈에 띄고요. 또 고학년인데 보시면 리딩은 잘 돼 있는데 문법이 너무나 빵꾸가 많이 나 있어. 또는 문법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에 비해서 리딩이 참 약하다.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메꿔주면 좋을지 저희 교실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단기 파닉스로 3개월이면 다 마스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갖다가 들이밀면 유창하게 읽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리딩 비기너를 진입하기 전에 훨씬 허들이 낮다.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리딩이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문 단계 전까지가 3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1, 2학년이긴 한데 아이들이 시간이 사실은 여유가 많아요. 또 60분을 꽉 채운다고 해도 약간의 행동의 느림, 그 정도의 차이지 집에 가서 같은 교재를 숙제로 해올 정도의 양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추천해 드리냐면 원장님께서 이 자녀가 파닉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재를 하나 선택하셔서 늘 우리 교실의 문화는 이 교재가 파닉스 구간에서 집에서 해올 수 있는 홈워크 전용 교재야 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저학년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우리 애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로만 끝내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중간중간 소통하시면서 이 자녀가 집에서도 해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런 거를 좀 장점으로 내세우셔서 상담하실 때 아이를 제가 한번 지도해보고 아이가 똘똘하고 잘 팔로우업이 되면 집에서 숙제 전용 교재를 제가 한 권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상담할 때 약간 노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숙제 교재가 학원에서 또는 교습소에서 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권이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저의 바운드리의 눈앞에 있죠. 제가 또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죠 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혼자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딩만 하고 또 워크북은 못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집에서 해오는 게 어디야. 파닉스 리딩만 해오고 워크북은 그 다음날 숙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셔도 괜찮다라는 거. 또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서 시키는 족족이 너무 잘해. 그런 경우는 워크북까지 다 마스터 해오면 너무 좋죠. 그게 1:1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가 좀 더 성장해서 리딩도 들어가고 문법도 들어가고 고학년 단계에 왔다. 거의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이 지금 중1은 이미 마스터했고 중2 정도 수준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학년이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이 중2조차도 버벅대고 힘들어하는 그런 난관 있는 문제들을 접하려니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문제가 그닥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플러스 제가 늘 서술 영작을 함께 병행해서 쓰는 거. 너무 많이 틀려서 피받아야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한강천씨 서술 영작에는 캐테고리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일반 동사, 비동사 아마 수동태까지도 나올걸요. 그 다음에 2학년에는 가전법,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분사, 1학년에 투부정사 이런 것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영역을 계속 출력해서 이 자녀만의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메인 책은 있고. 그래서 책은 많이 틀렸네, 그래도 더 틀렸네,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영작으로 연계해서 이중 겹줄을 치는 거죠. 한 줄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좀 방어벽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내공 있는 아이들 고학년으로 지도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등록한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인데 시험 성적은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이 아닌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자녀가 알긴 알아. 근데 대충 아는 거죠. 대충 알면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가 없어요. 서술 영작은 또 이렇게 손도 못 대잖아요. 제가 잘 쓰는 비유로 내 남편이 옆집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는 것과 내가 뒤집어서 설명할 줄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라는 그런 베이스에 항상 그걸 깔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다시 뒤집어서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최적화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장 편할까요? 네, 아이도 편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도 편합니다. 이미 자리가 굳혀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보아하니까 이제 한 달이면 다 2학년 거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또 끌어당겼거든요. 이와 같이 아이들 1대1 맞춤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은 늘 많이 주고 싶죠. 늘 더 많이 쏟아내고 싶죠. 그렇지만 과부하 또는 얘가 이것까지 주다가 이 자녀가 이달에 끊겠어. 그런 것도 다 잘 감안하시고 계산하셔서 요 정도인데 너 이건 해올 수 있겠다. 이걸 자꾸 서로 딜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믿어주시고, 그게 안 되면 다시금 교통정리하고 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끔 관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원장님들의 또한 굵은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숙제 교재가 전용으로 나가진 않지만 우리 교실에 그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실에 좀 좋은 학생들을 퀄리티 있는 수업으로 퀄리티 있는 학생들로 만들고 싶고 꾸준히 함께 하고 싶다면, 내가 이 자녀 여기가 부족하네, 여기가 빵꾸 났네, 어떻게 메꿀까, 그 영역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줄 때 학생들의 그 각 소요되는 시간 분량을 적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자녀가 잠재되어 있고 엉덩이에 힘도 있고 충분히 시키면 할 텐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숙제 전용 교재를 줘야 하냐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든 자녀들은요, 그 길로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커서 고학년이 돼서 갑자기 오늘부터 숙제 전용 교재야 라고 내밀면 아이들이 허걱한다는 거죠. 자체도 지금 제가 소화하기 힘든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셔서 얘 정말 잘 키우고 싶어, 얘 정말 우리 교실의 에이스로 만들고 싶어, 나 이 자녀가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책임을 다해서 출중히 잘 키울 거야 라는 자녀들이 눈에 띈다면 아낌없이 잘 팔로우하셔서 원장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키우시면 됩니다. 그 또한 우리 교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차곡차곡 습관이 들은 거라 갑자기 커서 선로를 바꾸려니까 이 아이도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나의 마음가짐은 뭐다? 그냥 딱 직진해라. 내 스스로 정죄하거나 감축하지 말고 이 방법이 맞을 거야, 충분히 해올 수 있어 라고 믿으시고 부지런히 배출해내는 것 또한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은 딱 두 가지로 숙제 전용을 내주는 데 있어서 왜 우리 교실의 퀄리티도 높이고 자녀의 수업의 질도 높고 또 향상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우량주처럼 원장님의 교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